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에서 수산팀 수산식품 업무를 맡고 있는 이월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아이들을 그리고 청소년들의 식단을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수산물 안전 관리를 설명드린다는 것은 사실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식품이 얼마나 우수한 식품 자원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수산물 안전 관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또 건강한 식재료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수산물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수산물을 포함해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라든가 농림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공식적으로 저희 해양수산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수산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저희 부산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사무가 위임을 받아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수부에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정책 여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 3월에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로 인해서 오염수가 대규모로 또 유출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일체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특별 조치를 취하였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잘못됐다라고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한참 진행되다가 2019년도에 WTO에서는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적합하다. 그래서 합치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21년도에 일본 정부는 원자로 내에 있는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절차가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 여름에는 해양 방출이 되지 않을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원전 사고 발생 이후에 어떻게 수산물 안전 관리를 해왔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해역 모니터링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굉장히 모니터링을 증가해서 또 이렇게 방사능 모니터를 실시를 해왔고요. 그리고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능 모니터링 건수를 대폭 늘려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입 규제, 그리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그리고 원산지 표시와 같은 유통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전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산 수산물하고 수입 수산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수산물에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역 관리입니다. 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양식장이나 유판장과 같은 생산 단계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생산 이후 유통이 되고 있는 유통 과정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판장과 양식장과 같은 생산 단계의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트와 시장과 같은 유통 단계의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라 해서 올해 이제 신설된 제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께서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검사를 신청하시면 무상으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입수산물입니다. 수입수산물은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산물이 지금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요 8개 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들어올 때마다 매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반드시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입된 수산물은 이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됐고 유통이 됐고 소비자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력관리가 가능을 하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 같이 이 제도로 이제 이 어떻게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가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산물 안전관리는 어쨌든 이 대외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역관리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역 모니터링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좀 먼 근해 해역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양수산부 모니터링이 39개 지점에 대해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는데, 현재 52개 지점으로 올해부터 늘려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근해 해역 같은 경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32개소에서 정점이었으나 73개소까지 이제 정점을 늘려서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역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양의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이 됐다고 일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거르지도 않고 나갔던 상황인 것 같고요. 2011년도 이전에 검사했던 이제 그 방사능 수치랑 그 이후의 방사능 검사 수치랑 현재까지는 유의할 만한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서 이렇게 정점과 그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방사능에 대한 기준치 설명을 좀 먼저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사능을 요오드나 세슘과 같은 농도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우리나라의 기준은 100 베크럴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100 베크럴이고 미국이 1200, 그리고 EU가 1250, 코덱스라고 부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1000베크럴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준이 국제 기준 비교해서 10배 이상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불어서 생산 단계 이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40개 품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 품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사 건수도 8,000건까지 늘어서 배 정도로 늘려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 단계 그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한 이후 3월부터 그리고 2023년 6월까지 한 7만 5천 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기준치에 적합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저희가 기준에 오버돼서 분석된 경우는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검사했는지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라고 해서 요거 이제 추가된 제도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께서 이게 진짜 방사능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그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이고요. 먼저 첫 번째는 검정 신청이라고 해서 소비자들께서 시료를 준비를 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하시면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이고, 요거는 이제 소비자들 경우에는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형 신청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 게시판으로 검사 신청을 하시면 일주일간 모아졌던 그 이제 신청 건수를 분석을 해서 제일 많은 품종 10개를 선정을 해서 무상으로 검사를 해서 또 검사를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도 최근에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해수부나 정부에서 아마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소비자들을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저희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가능하고 그 정확한 정보를 빨리 잘 알려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판장이나 뭐 저희가 수협은행 영업정 등을 통해 가지고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현재 안전한지 아닌지 부분을 뭐 안전신호등이라고 해서 이런 걸로 표출을 해서 또 안내드리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능 안전 필증이라고 해서 위판장이라든가 양식장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검사가 안전한지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필증을 부착을 해서 인증을 하는 제도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입수산물입니다.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은 아무래도 소비자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와서 또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이렇게 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서 수입이 되면 방사능 검사를 거쳐서 그리고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유통이 돼서 소비자들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력 관리를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 유통이력이 17개 품목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4개 품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1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일단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유통이력제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는 뭐 과거부터 계속 관리되고 있던 제도인데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처벌 규정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활수산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모든 품종이 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었습니다만은 음식점에는 15개 품목만 이제 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5개 품목이 추가가 돼서 현재는 20개 품목에 대해서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도 이렇게 3중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중 상시 모니터링인데 정부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부산시와 같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나가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절이라든지 여름철과 같은 이런 특정 소비 시기에는 유관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합동 단속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이나 횟수를 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국민 우려 품목 지급업체 전수 점검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산과 같은 이렇게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연이회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두 전수 점검을 하는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국민 우려 품목 같은 경우 수입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수입 수산물 이제 유통 이력 대상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유통이 돼서 소비자들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이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력을 추적을 해서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도입을 해서 현재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1차 점검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 좀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서 수산물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또 잠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 역시 일단 수산물 안전관리를 좀 이렇게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22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결정이 되자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저희가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중점관리 지역을 5개소를 지정을 하고 또 2,700업체를 중점관리 업체로 또 선정을 해서 일단 원산지 표시를 강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안전 지역 설명회를 굉장히 열심히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수산물 안전관리 시민 지역 설명회도 개최하고 어깨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표는 저희 원전 오염수 방류 TF팀 구성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행정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황총괄반, 방사능평가반, 해양수산총괄반, 시민홍보가 이렇게 4개로 반으로 구성을 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산업계를 비롯해서 지역업체들의 어떤 피해도 소비 감소로 인한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부터는 지역경제대책반을 추가해서 5개 반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구축되어 있는 방사능 검사 장비하고 인력 현황입니다. 요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저희 시에선 담당을 하고 있고, 요 밑에는 이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결과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부산시에서도 해수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연안에 대한 해수 모니터링은 2가지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 연안 해역 6개 지점을 정해서 무인 감시망 장비를 설치를 해서 신속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안 해역 5개 지점을 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해수를 채취해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이거는 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 관리인데요. 생산 단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역에 있는 위판장이라든지 그 양식장 단계에서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우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단 한 번도 기준치 이상 초과해서 검출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 역시 우리 시에서도 원산지 표시는 계속 지속해서 관리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안해역 6개 지점에 무인 감시망을 설치를 해서 방사능 신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고, 문중 방파제 기장부터 시작해서 강서구까지 6개 지점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연안해역 5개 지점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를 해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마찬가지로 수산물 안전 관리는 당연히 이제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방사능 검사를 관리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역 모니터링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안해역 지점에 대한 이런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지점도 늘릴 계획이고 횟수도 당연히 늘려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선박 탑재 감사능 검사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동식 검사도 해역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도 실시하도록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에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저희도 장비를 또 더 구축을 하고 또 검사 건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통 단계인 경우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또 더 늘려서 3대를 이번에 추가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검사 건수도 대폭 확대해서 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의 가장 큰 장점이 해양이나 뭐 수산 관련해서 이런 국가연구기관이 상당히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또 역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정부기관과 또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정보를 교류를 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잘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메인 창에 해양수산안전검사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 들어가시면 다음 한번 이렇게 그 해양수산안전검사 홈페이지에서의 창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시에서 검사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비롯해서 정부기관의 검사 결과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정부의 일일 브리핑 자료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국립산물품질관리원에 또 이렇게 게시판 신청 코너도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또 방사능 관련한 그리고 안전 관련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저희도 정부와 함께 원산지라든지 수산물, 수입수산물 이력관리제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업계에 홍보도 하고 업계에서 신고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고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지도 단속도 또 인원이라든지 횟수를 늘려서 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산물 안전소통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정부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역관리라든지 생산 단계 그리고 유통 단계에 대해서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저희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그 결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 뭐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시민들과 잘 소통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방사능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 시에서는 뭐 꼼꼼촘촘 안전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업계나 이런 간담회, 오늘과 같은 설명회 등도 자주 개최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는 자리도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수산업계라든지 또 여러 다양한 업계에서 뭐 지역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소비 촉진이라든가 안전 관련 홍보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뭐 해양수산부나 정부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안전관리를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장을 추가한 자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식단이나 영양 관련한 너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넣어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자연과학 분야의 세계 3대 학술지의 하나인 네이처지의 최근의 표지 사진입니다. 보시면 블루푸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블루오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블루푸드는 처음 들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루푸드는 수산식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식량자원으로서 수산식품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 생태 복원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생산 단계에서 축산물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그런 친환경적인 수산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산식품을 이제 블루푸드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전문 과학자들이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산식품이 지속 가능한 식량 자원으로서 앞으로 또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수산식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